여러분,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게임,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나 왕좌의 게임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아마 대부분 법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냥 힘센 놈이 장땡인 원시적인 혼돈의 세계, 그런 걸 생각하실 겁니다. 네, 칼이랑 방패 들고 막 싸우는 그런 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아주 시원하게 때려줄 겁니다. 할리우드가 우리에게 주입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 중세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사회였습니다. 특히 전쟁은요? 이건 거의 현대의 대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막대한 전쟁 비용을 조달하고 그 돈의 흐름을 추적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돈 관리법에서 현재의 경제적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당신의 지적 자산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갓생을 위한 첫걸음, 바로 이 채널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추적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돈이 어디서 났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중세의 장군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엄청난 공격 비용을 마련했을까요?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였는데 가장 국룰, 즉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이건 별로 놀랍지 않죠? 전쟁세 또는 군대세라고 불렸는데 국가 세금의 일정 비율을 떼어서 침략이나 방어 전략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딱 지정된 목적, 즉 이어마우트 된 거죠. 이건 오늘날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현명한 투자자는 절대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 법. 중세의 장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예를 들어 이미 전쟁이 해외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다고 칩시다. 장군이 본국 정부에 돈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캠페인하기엔 너무 멀고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전쟁 중에 패배하거나 정복당한 모든 국가나 영토는 평화협상의 대가로 승리자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공물은 정해진 액수의 돈일 수도 있고 식량이나 말 같은 자원일 수도 있었죠. 이건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현지 자금 조달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장 파이낸싱 방법.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바로 몸값 시장입니다. 중세시대의 몸값 시장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게 아니었어요. 자체적인 중개인, 규정, 에이전트까지 갖춘 고도로 제도화된 경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귀족, 주교, 기사 같은 고위급 인사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면 그들의 가족이나 동맹과 몸값 협상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포로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가족에게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전쟁 포로는 꽤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바로 걸어다니는 현금이니까요. 상품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죠. 심지어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여러 번 포로로 잡히는 일도 흔했습니다. 100년 전쟁, 당시 한 영국 병사는 무려 14번이나 포로로 잡혔다가 몸값을 내고 풀려났다는 전설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거의 몸값 재테크의 달인 수준 아닙니까? 전문 포로 생활을 한 거죠. 중세 후기로 접어들면서는 상인은행이나 기사단 같은 기관도 훌륭한 전쟁 자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대출해주거나
다른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어음 같은 문서를 제공했죠. 이건 중세시대의 기업 대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부유한 개인에게 돈을 한꺼번에 기부받는 대가로 귀족 자기나 특정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금수저를 돈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 아니면 왕에게 돈을 내고 귀족이 되어라, 이런 식이었죠. 물론 이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탈입니다. 시골을 습격하고 도시나 종교기관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는 거죠. 사실 이 약탈은 당시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군인 월급은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라 목숨을 걸 만한 동기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군들은 병사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경우 저기 가서 마음껏 약탈해 라며 일종의 성과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인생 역전의 유일한 기회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중세시대 사람들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상상 초월의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들은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을 대체 어떻게 추적하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서도 그들의 기발함은 빛을 발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부신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 막대기에 눈금을 새겨서 영수증처럼 사용한 건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모든 계급에서 널리 사용되었죠. 전쟁 중에는 수많은 거래와 협상,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휘관들은 이걸 업그레이드한 분할 부신목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막대기를 두 개로 쪼개서 양쪽에 똑같은 거래 정보를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돈을 지불한 사람이, 다른 하나는 돈을 받은 사람이 보관하는 거죠. 나중에 두 조각을 맞춰보면 거래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위조 불가능한 아날로그 블록체인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나무 대신 대나무를 사용한 거의 똑같은 방식이 발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이 얼마나 신뢰성이 높았냐면 초창기 잉글랜드 은행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때 이분할 부신목을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기사단, 교회, 상인은행 같은 좀 더 제도화된 기관 간의 거래로 넘어가 봅시다. 이들은 훨씬 더 광범위한 장부와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카이로그래프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의 양피지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두세 개 이상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이 문서를 불규칙한 톱니 모양으로 잘라서 나눠 가졌습니다. 이 톱니 모양 절단선을 인덴처라고 불렀죠. 나중에 이 조각들을 서로 맞춰보면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장치였던 셈입니다. 15세기 초 잉글랜드의 헨리 5세가 아젠쿠르 전투 당시 여러 군대 지휘관들과 비용 공급 계약을 맺었던 문서가 바로 이 인덴처 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은 현대의 UPS나 페덱스 같은 배송 시스템의 원조격인 전령 시스템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장군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전문 전령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전문가들이라 엄청난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죠. 대부분은 프리랜서였지만 왕이나 고위 귀족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전령을 고용했습니다. 경비와 숙박은 물론 왕의 칙령을 소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서 특정 권리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건 거의 페덱스 직원과 외교관을 합쳐놓은 듯한 존재였죠. 중세 중동 지역에서는 훨씬 더 기발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융문서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서구, 즉 비둘기를 사용한 겁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 사이에서는 이게 거의 정기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또한 아랍 세계는 수학에 훨씬 더 능통해서 이를 금융감사에 활용했습니다. 현대 대수학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의 실용적인 학문에서 비롯된 것이죠. 유라시아 대륙 밖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콜럼버스 이전의 남미, 특히 잉카 제국에서는 키프라는 독창적인 기록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색깔 있는 끈에 매듭을 묶는 시스템인데 매듭의 종류와 위치로 숫자 값을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신목과 개념적으로는 꽤 비슷하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중세시대의 전쟁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이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 회계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미개하고 혼란스럽다고만 생각했던 시대에 이미 현대 금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역사를 깊이 파고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여주니까요. 돈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